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케입니다. 오늘 주가는 0.2% 윗골이 달린 약간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도 아니고 이차전지도 아니고 네, 나트륨 배터리입니다.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뭐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. 네, 제가 과거 이제 애경케미칼 영상도 찍었었기 때문에 네, 애경케미칼이야 뭐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기업이고 나트륨 배터리의 대장은 명확하게 이제 우리나라는 애경케미칼이죠. 네, 역시나 뭐 다들 뉴스를 통해 또 보신 분이 계실 것 같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CATL에서 낙스트라라는 네,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. 1회 충전으로 500km죠. 그 다음에 영하 40도에서도 뭐 성능 저하가 없다. 이게 이제 기존의 좀 배터리랑은 좀 큰 차이인데, 성능이나 이제 안전성,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, 이런 게 좀 향상되었다라고 해요. 그 다음에 비용이 일단 싸죠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배터리 기술이나 그 신기술이죠. 친환경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앞서 있죠. 우리나라가 뭐 배터리 기술이 뭐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, 저는 이제 거의 한 재작년, 작년부터 중국 기술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그 LFP에 대해서 이게 맨 처음에 노선이 아예 달랐잖아요. 중국은 LFP로 명확하게 집중을 했고, 우리나라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 NCM이죠. NCM으로 집중을 했는데, 가격 차이가 일단 이쪽이 싸죠. 가격이 싸고, 또 요즘 같은 시기, 이게 딱 그 코로나의 저금리 시기에서 고금리로 넘어가는 사이클을 맞다 보니까 결국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비용, 가격이 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23년, 24년 이후로는 저가형 배터리, LFP 배터리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더더욱 힘들었던 거고, 뒤늦게 LFP 진출을 하고는 있지만 기술력 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죠. 그리고 선점 효과도 굉장히 좀 떨어지죠. 예, 뭐 미국 시장이라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 LFP 역시나 해야 되는 거고, 그 LFP의 단점을 상당 부분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나트륨 배터리다라고 하니까 뭐 CATL 쪽에서는 이게 이제 LFP 배터리의 뭐 한 절반 정도는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또 강하죠. 이게 어차피 그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리튬보다 훨씬 더 매장량도 많고 굉장히 흔하잖아요. 네, 나트륨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의 그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, 이게 전고체 배터리랑 결이 약간 좀 같은 부분도 있는데 화재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. 네,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조금 더 좋죠.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뭐 리튬이니 뭐 코발트니 뭐 니켈이니 이런 것들은 좀 희귀한 금속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금속 가격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좀 CATL은 2025년부터 이걸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라고 하니까 뭐 BMW, 뭐 테슬라랑 뭐 협업하고 있다라고 하고, 네, 그래서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.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고체도 저는 똑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기본적으로 나트륨 배터리보다 더 한 차원 위에 있는 게 전고체죠. 네. 화재 안전은 뭐 둘이 결이 비슷하고, 그다음 대신에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죠. 다만 그 만드는 기술도 그만큼 역시나 어렵고,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LG엔솔 그 관계자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전고체 쪽도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가장 이제 상위 그 단계에 있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2030년 상용화 LG엔솔은 목표다라고 하는데, 뭐 수명도 길고 전고체는 밀도도 높고 안정성도 높고, 배터리계에서는 그냥 단점이 크게 없는 게 전고체 배터리여서 지금 나트륨 배터리, 결국 리튬 배터리에서 나트륨 배터리, 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넘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면 중간지, 그 다음에 약간의 보급형 배터리
역할을 나트륨 배터리가 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중간 단계는 이제 LFP와 나트륨 배터리,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이제 전고체인데,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나트륨 배터리도 어쨌든 간에 늦었잖아요. 물론 뭐 전고체도 앞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마 SDI 오늘 전고체 이야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, 뭐 주가 반응은 안 했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결국에는 뭐 플래티넘, 뭐 프리미엄 전략을 간다라고 하면 전고체 쪽에 조금 더, 그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리튬 황 배터리도 있고, 소듐이온 배터리도 있고,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, 나트륨 배터리도 있고, 네, 다 이제 약간의 그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배터리들이 개조로 나와주고 있는데, 뭐 어차피 이스케한테는 뭐 크게 그렇게 악재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경쟁 상대다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없죠. 예. 상위 호환 버전이 그냥 전고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가는 45,000원 그대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. 오늘 전고체 종목들이 나름 그래도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장 막판에 알테오젠이 시작에다가 속된 말로 이제 그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수가 살짝 출렁이긴 했는데 오장이 좀 밀려 내려왔죠. 저는 전고체도 결국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다음 차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터리 관련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덜 나위 없이 좋죠. 오늘 당장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전날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다음 기대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. 차트도 지금 굉장히 좋고 다음 주는 저항 넘어가는 첫 번째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46,000원 다시 한번 넘어가면 저는 그때부터는 양봉 보여주기 굉장히 쉬운 차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남겨드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내용들 더 편하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저희 4월 정기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. 네. 지금 4월 정기 이벤트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아무래도 4월, 그 다음에 5월, 6월은 굉장한 기회의 시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예, 지금 외국인 현물 매수도 이제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 좋은 결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아직 내가 2분기 준비 못했다라고 하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